안녕하세요. 시엠테스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이 제품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시놀로지 4021 RS4021 XX 플러스라는 신제품인데요. 기존의 RS4017 XX 플러스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RS401 XX 플러스는 16베이 16개의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대용량 모델에 그리고 3U 제품이에요. 보통 원유 케이스라고 그러면 원유가 4.6cm, 46mm 정도에 되는 높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3U라고 하는 거는 원유의 3배 정도 되는 높이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RS4017 XX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인텔의 옥타코어 제온 D1541 CPU를 탑재하고 있고요. 옥타코어라 8개이기도 하고 16스레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1GHz를 제공하고 터보 부스트로 해서 2.7GHz까지 제공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 스펙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뒷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뒤에 확장을 할 수 있는 포트가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RS1217 또는 RS1217RP라는 2개 확장 베이를 추가로 연결하게 되면 최대 40베이까지 연결해서 대용량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이런 게 전원인데요. 이 전원이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 전원으로 이중화를 구성되어 있어서 리던던트 파워, 전원 이중화를 구성해 있어서 하나의 파워가 혹시라도 불량이 나더라도 서버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하드웨어 구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PCL 확장 카드를 2개를 더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2 NVMe 캐시라든가 아니면 텐지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텐지 네트워크를 더 추가적으로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램 포트는 원지 기가비트 랜이 4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10기가 네트워크가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지 쪽은 문서 위주 쪽으로 하는 쪽으로 연결해주고 텐지 쪽은 그래픽 작업이나 아니면 동영상 작업 아니면 렌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부서에 할당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모자르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PCL이 확장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텐지 네트워크를 2개를 추가하거나 램포트 2개 있는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4개의 텐지 랜카드를 본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아모아 엔진을 AES 기반의 NI 기반의 아모아 엔진을 제공한다든가 최대 64기가까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어요. 시놀로지는 기본적으로는 200테라까지의 한 볼륨을 잡을 수 있고요. 메모리는 32기가 되어야지만 최소 32기가 이상이 되어야지만 200테라 이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많아지면 파일이 많아지고 파일을 인덱싱 하는데 일정 부분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시놀로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중에서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소프트웨어 밑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파일 시스템은 요새 대부분이 이제 BTRFS 시스템을 쓰시는 것 같아요. 시놀로지도 그렇고 다른 큐넷도 그렇고 대부분 나스 서버 중에서 BTRFS나 ZFS 조금 더 고사양에서는 ZFS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 시놀로지 같은 경우는 BTRFS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러링을 해준다든가 파일 자동 복구라든가 빠른 스냅샷을 제공해서 이제 거의 무제한 스냅샷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해주는데 좀 특화된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실제적으로 파일이 들어갈 때 압축해서 좀 기능을 압축해서 파일이 들어가거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시놀로지 OS 운영체제인데요. DSM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라고 약자인데요. DSM이 지금까지 6.0을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7.0 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유통 모델이 DS920이라든가 1621 플러스, DS1821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실제 DSM 7.0이 탑재돼서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모델에서는 아직
6점대역의 OS 버전 DSM 6점대역을 쓰고 있고 7.0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놀로지는 이렇게 OS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기능들이 뭐 다른 나스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놀로지의 뭐 백업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시놀로지가 아무래도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팀별 공동 작업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앱들을 더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시놀로지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스에다가 엑셀 파일을 놓고 한 사람이 열면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걸 열면 읽기 전용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시놀로지 오피스라는 앱을 깔아서 거기서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문서를 편집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그거를 열어서 공동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단지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말 그대로 브라우저, 우리가 크롬이라든가 뭐 이런 브라우저만 있으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편집도 하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팀별의 공동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당장은 엑셀에 쓰는 뭐 확장자인 엑셀X 또는 엑셀XX 뭐 이런 그 확장자명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엑셀이나 이런 쪽으로 호환이 되도록 변환이 되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어떤 엑셀 툴로 기능을 같이 보는 것들은 시놀로지 오피스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또 메일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메일 서버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죠. 뭐 서버 호스팅이라든가 메일 호스팅을 해서 메일 서버를 외부에 구축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메일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메일을 외부에 놓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시놀로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메일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메일 서버를 구축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5카피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그 이상부터는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메일 서버를 구축할 때는 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편하게 구축은 할 수 있습니다만 메일 서버를 운영하려면 DNS 그 운영할 수 있는 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메일을 보낼 때 샌더 폴리시 프레임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임 서버를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스팸을 필터링할 때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IT 좀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 IT 엔지니어가 있는 곳에서는 메일 서버를 구축해서 뭐 용량 제한 없이 원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요. 예를 들자면 뭐 시놀로지 챗을 통해서 메신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서로 간의 메신저를 뭐 쓸 수 있고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시놀로지 메신저를 통해서 나스랑 연동돼서 쓸 수도 있고요. 칼렌더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프로젝트의 일정 공유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노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서식 있는 텍스트를 메모를 구성하는 메모장도 줘요. 그리고 그것도 또 버전 관리까지 해서 메모를 실제적으로 전자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메모 플랫폼으로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시놀로지가 단순 어떤 백업만 잘한 백업 앱을 줘서 PC나 서버에 있는 것들을 이 나스 쪽으로 백업하는 것도 기본으로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향후에는 백업 장치에서 나아가서 아예 나스 기반의 어떤 그룹웨어까지도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보안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뭐 AES 기반의 뭐 암호화 엔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거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는 방지하는 기능까지도 일정 부분 조금 제공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뭐 다른 뭐 삭제 방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출 방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뭐 외부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데이터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든가 해서 약간의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의 기능까지도 이제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시놀로지 자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OS 부분에서 기업에서 협업 문화를 할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이 시놀로지를 나스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게 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구축하는 곳은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게임 회사에서 기존의 큐넵이라든가 시놀로지 다양한 나스 서버를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래되고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하고 이래서 대체 모델로 이제 대용량의 시놀로지 RS401XX 플러스를 도입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나스, 2차 나스용으로 해서 1차 나스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하도록 이렇게 구성하였고요.
또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라 뭐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상위 폴더를 여러 개를 뭐 개인별로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상위 폴더에 두고 하위 폴더에 각각의 이제 개인별로 권한을 주는 고급 권한을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위 폴더의 권한이 하위 폴더로 이제 권한이 상속돼서 내려가는데요. 상위 폴더의 권한 밑에 각각의 하위 폴더에 고급 권한을 줘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쓰시다 보면 관리자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뭐 IT 인프라 팀도 있었고 IT 담당자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급 권한을 써서 팀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하위 폴더의 권한을 줘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놀로지에 대해서 하드웨어로서는 RS401 XX 플러스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물론 시놀로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액티브 비즈니스 백업 이런 액티브 백업 포 비즈니스 이런 ABB 이런 백업 프로그램도 있고 시놀로지 드라이브도 있고 다양한 백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늘은 시놀로지의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시놀로지가 추구하는 시놀로지 오피스라든가 노트 스테이션이라는 시놀로지 챗이라든가 메신저, 칼렌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놀로지가 향후에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본체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 전면부와 후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면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6배의 아까 전에 디스크를 16개 꽂을 수 있는 거고요. 빼는 방식은 옆판에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꼽고 혹시 이걸 잠그시고 싶으면 잠금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잠그실 수도 있고요. 후면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전원을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꼽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램 포트가 4개가 있고요. 여기 텐진 네트워크도 2개가 있습니다. USB도 제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X1217이나 RX1217RP의 확장 모델을 연결할 수 있는 확장 인피니밴드도 2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CLE 랜 카드를 확장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도 이렇게 2개 지원하고요. 생각보다 심플하신가요? 네, 하드웨어 전면부와 후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놀로지 RS401XX 플러스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